9번째로요. 이제 그 나라님도 인정한 시각장애인들.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장애 인물들을 보겠는데요. 특히 조선시대 때 우리가 그래서 그랬죠. 조선시대 때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활동을 했고, 그래서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고. 그래서 희한하게 조선시대 그 시각장애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대대로 쭉 나왔었습니다. 특히 이제 전복 쪽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그래서 그것들을 그 대표적으로 전복가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지금도 유명한 시각장애인 전복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그 500년 동안 쭉 그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있는 지화라는 사람입니다.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죠. 지화는 태종대 때에서 이 세종대까지 아주 유명했던 시각장애인 전복가인데요. 세종 때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실의 간택 작업, 왕비 간택이라든가 아니면 공주의 그 부마를 간택하는, 그래서 일반 그 사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이제 좀 배필을 배우자들에 대한 운수를 본다거나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세종의 측근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사홍원 사직이라고 하는 벼슬까지 제수를 받습니다. 세종이 얼마나 총애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벼슬까지 제수를 받는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말년에 갈수록 이제 조금 거만하게 굴었습니다. 그래서 세종이 점칠 일 있으니까 빨리 궁궐로 들어라. 그러면 술 먹었다고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내가 오늘은 술에 취해서 점을 칠 수가 없다. 다음에 들어가겠다. 이게 몇 번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. 그래서 이 지화가 점을 잘 친다고 굉장히 거만하게 구는데, 그래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나중에는 귀양을 보내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귀양 가서 사는데요. 재밌는 건 그 이유입니다. 귀양에서 풀려난 뒤로 이 사람은 어떤 이제 세종이 죽고 이제 단종이 복위했던데, 이 사람이 뭐냐면 단종 복위 운동에 굉장히 숨은 공로자였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당시에는 일종의 그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우리 그 실록에 언제 다시 등장을 하냐면 정조 때 당시 등장을 합니다. 정조 때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전복가로서 지화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 다시 발견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뭐냐면 그 정조가 이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일종의 그 충신으로서 이 지화를 선정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 장릉 배식잔에다가, 그러니까 단종의 그 사당이 모시는 곳에다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화는 말년에는 일종의 어때요? 그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세종에 대한 어찌 보면 충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. 그래서 지화는 실록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화에 대한 그 어떤 사전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화도 재조명해야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학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은 조선 전기에 이제 역시 세종 때 사람입니다. 경상도 화양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. 아주 유명했던 시각장애인 전복가였습니다. 용제총화에도 나오는데요. 이 사람이 얼마나 점을 잘 쳤냐면 세종도 거의 혹할 정도로 점을 잘 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세종이 김학루한테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살도록 하면서 집까지 별도로 마련해 줄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도 이 장안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 전복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. 그 다음에 장두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은 세조 때입니다. 세조 때 굉장히 또 시각장애인 전복가로서는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능력이 얼마나 신통했냐면 바로 치면 바로 맞췄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했는데 특히 이 사람한테는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전복책,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보통 많이 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수를 많이 보는 게 토정비결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주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조선 전기 때 가장 유명한 전복책은 명경수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 장두근이는 바로 명경수로 점을 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세조가 계속해서 이 장두근을 불러다가
그 명경수를 내게도 좀 보여달라. 근데 장도군은 나는 명경수가 없습니다. 그냥 영으로 치는 것이지 책을 보고 점을 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사람들은 네가 다 명경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한다. 그걸 내게도 좀 달라. 안 줍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아무튼 그 결국은 명경수를 찾지 못하는,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책으로 쳤는지 아니면 영으로 쳤는지는 잘 모르고 넘어간 경우입니다. 그 다음에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조 때의 인물입니다. 이 원래 이광이는 개국공신 집안의 후손이어가지고 음직으로 충의라고 하는 벼슬을 이제 지냈었는데요. 중도에 역시 이제 질병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돼버리죠. 그래서 이때부터 대부분 이제 굉장히 높은 벼슬에 있음에도 보통 양반층들은 전복을 잘 배우질 않았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양반층이고 또 높은 벼슬에 있음에도 바로 그 전복을 자기가 직접 배우더라고요. 그래서 주역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이제 유명한 이제 전복가가 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임진왜란 때 적이 침입할 것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구해냈다고 하는 건데요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전복가가 됐었는데,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이 적들이 어디쯤에 오고 있는 것까지 다 맞출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전복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조선 그 중기 이후에 대표적인 전복가가 바로 이광이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장순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보통 여기에 김학루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장순명입니다. 이 사람도 광해군 때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광해군 때 굉장히 그 전복 능력이 뛰어났는데 그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날 정도냐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정승들도 이 사람을 불러다가 점을 칠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백사 이항복이라든가 아니면 그 최명길이라든가 아니면 계곡 장유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점을 쳤는데 이 장순명한테 쳤는데 이 장순명의 점기가 다 맞았다고 합니다.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. 이항복하고 최명길하고 장유가 앉아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순명이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비 오는 날이었는데 심심풀이로 점이나 한번 쳐봐라 그랬는데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정승이 될 것이라고 점을 쳤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정승이 되겠냐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정승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 장순명의 점괘가 굉장히 대단하다. 그리고 야담에 보면 이 장순명의 점괘는 특이하게도 많이 맞았다고 하는 기록들이 야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로는 간단하게 설명되지만 그 당시 실록이라든가 아니면 야담 자료에는 아주 유명했던, 그래서 지금도 그 우리가 지금 전복을 너무 천시해서 그렇지 그 예전에 따진다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너무 서구식 사고방식을 갖다 보니까 전복에 대해서 천시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달랐다라는 것이죠. 예, 9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